제가 또 방정식도 친절하게 중1 과정에 등장하는 방정식도 시작해서 고1 과정까지 올라올 거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방정식의 정의 우리 어디서 했었죠? 어디서? 항등식과 미정계에서. 아, 훌륭한 학생이에요. 그죠? 그때 제가 등식, 항등식과 방정식. 항등식은 뭔가, 방정식은 뭔가 얘기했었잖아요. 좋아요. 방정식의 정의는 미지수의 값에 따라, 그렇죠.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에 관심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걸 밑에서 얘기할 겁니다.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은 무엇이냐? 2번 보면 해 또는 근이 뭐냐고 물어보잖아요. 맞아요? 예.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을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해요. 그리고 방정식을 푼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 문제 푼다 하고 똑같은 뜻이냐라고 하면 좀 약간 달라요, 느낌이. 알겠죠? 문제 푼다 답을 구하는 건데 방정식을 푼다는 해를 구하는 거예요. 해가 꼭 답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을 방정식을 푼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 또는 근이 뭔지 설명했고요. 방정식을 푼다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보셨죠? 그죠? 자, 다음 1차 방정식을 푸는 원리가 뭐냐요? 뭐예요? 이게 괜찮아요. 2항이요. 50% 정답. 방정식을 푸는 원리는 등식의 성질입니다. 2항은 등식의 성질 1번과 2번만을 줄여서 2항이라고 해요. 등식의 양변을 같은 수로 곱하거나 나누는 경우에는 2항이라는 표현을 못 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도 굉장히 훌륭해요. 왜냐면 본인이 뭘 하는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1차 방정식 풀 줄 아는데 원리는 모르겠어요. 이런 친구들 많거든요. 네, 훌륭했어요. 자, 1차 방정식을 푸는 원리는 뭐라고요? 등식의 성질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논리적인 생각을 하기 전에 이미 1차 방정식의 풀이를 배우기 때문에 등식의 성질을 이용한다는 생각을 잘 못하고 그냥 x만 좌변에 남기면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아니에요? 맞아요? x면 좌변에 남기고 싶을 때 하는 짓이 뭐냐면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게 되거든요. 그래서 등식의 성질이 뭔지를 밑에서 간략하게 적어보죠. 두, 수 또는 식 A, B에 대하여 A하고 B가 같다는 걸 알고 있을 때요. 첫 번째, A에다 C를 더하고 B에다 C를 더하면 등식은 성립한다. 두 번째, A에서 C를 빼고 B에서 C를 빼면 등식은 성립한다. 세 번째, A에다가 C를 곱하고 B에다가 C를 곱해도 등식은 성립하고요. 네 번째, A에서 C를 나누고
B에서 C를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하는데요. 이때 나눌 때 여러분들이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데, 나누려면 0이 아님을 확인하고 나눠야 돼요. 선생님 당연히 확인하고 나누는데요. 그럴 리가요. 그게 문자 형태를 띄고 있으면 0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막 나눠버립니다. 0이 아니겠지 이러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아까 혜진이 아주 얘기 잘했는데, 요 두 가지는 실질적으로 이항하고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항만으로 1차 방정식 풀 수 있냐라고 하면 사실은 아니요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1차) 방정식을 푸는 원리를 이야기했는데 사실 우리는 1차 방정식밖에 풀 줄 몰라요. 2차, 3차 못 풉니다. 아니 지금까지 풀어왔는데요. 아니에요. 인수분해 이용해서 전부 다 1차 방정식의 고배 형태로 바꾸잖아요. 맞아요? 네. 자 4번 볼게요. 방정식 AX는 B를 푸시오. 이걸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서술형 1번 문제를 출제하잖아요. 그럼 제가 예상컨대 정답률이 20%가 채 안 됩니다. 10%가 안 될지도? 아니 이 쉬운 문제를 선생님, X는 A분의 B잖아요. 누가 1차 방정식이라고 했니? 아 그죠? 아까 분명히 양변을 A로 나눈 짓은 언제 한다고요? 1차 방정식일 때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방정식 AX는 B라고 했으니까 1차 방정식이라는 말을 문제 낸 사람은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1차식으로 읽었을 뿐이지. 그래서 이 문제를 내면 학생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X는 A분의 B라고 쓰고 서술형 2번으로 넘어가죠. 알겠니? 아니면 뭐 좀 생각한다면 등식의 성질에 의하여 양변을 A로 나누면 이걸 서술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요. 얘는 방정식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A가 0이면 1차 방정식이 아닌 거죠. A가 0이 아니어야만 1차 방정식인 거예요. 그래서 나눠서 푸셔야 돼요. 첫 번째, A가 0이 아닐 때. A가 0이 아닐 때라고 쓰고 뭐라고 읽어요? 1차 방정식인 경우라고 읽는 거죠. 이러면 X는 A분의 B가 되는 겁니다. 뭐에 의해서?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그건 굳이 적지 않을게요. 알겠죠? 네. 자, 두 번째. 그런데 A가 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1차 방정식이 아니니까 당연히 등식의 성질은 쓸 수가 없고요. 더군다나 웃긴 건 뭐냐면 그러면 이 식의 포맷이요. 0 곱하기 x는 b 이렇게 살려두셔야 돼요. 왜냐면 x에다 뭔가를 집어넣어서 참이 되게 하는 값을 찾으려고 하는데 x의 기수가 0이라고 해서 이걸 잡으면 0이라고 적어버리면 x에 뭔가를 넣어볼 수가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0 곱하기 x는 b예요. 그러면 이게 약간 항등식 느낌인데 x에다 뭘 넣어도 잡으면 항상 뭐가 돼요? 0이 되기 때문에 이 식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키는 이제 x가 아니고 b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b에 따라 다시 케이스를 나눕니다. 첫 번째, b마저 0인 경우. 그러면 0 곱하기 x는 0꼴이잖아요. 이러면 x에 뭘 집어넣어도 늘 성립하겠죠. 이런 방정식을 무슨 방정식이라고 하죠? 해가 무수히많은 부정방정식이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부정은 아니 부자에 정할 정자를 쓰거든요. 해가 너무 많아서 하나로 정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면 해는 모든 실수가 되고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부정이라고 합니다. 부정. 낫의 의미가 아니라고 했어요. 해가 너무 많아서 하나로 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b가 0이 아니잖아요. 야, b가 0이 아니면 얘가 성립하겠냐? x에다 뭘 넣어도 좌변 0이 되는데 우변 0이 아닌데. 그러면 해가 있어요, 없어요? 해가 없어요. 해가 없어서 구할 수 없는 경우 뭐라고 하냐면 불능이라고 합니다. 불능이란 말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해를 구하는 것이.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 문제가 아주 간단하죠. 서술형 일반어 낼만 하죠. 정답률이 아주 낮습니다. 생각보다. 알겠죠? 아주 낮아요. 이거 다 쓰셔야지 모든 점수를 받는 거고, 여기서 뭔가를 잘못 쓰거나 안 쓰거나 생략하거나 이러면 다 감점 당하는 거 아니에요. 알았니? 자, 다음. x에 대한 방정식을 풀어라. 그러면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고요. 맞아요? 이렇게 만들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서 또 x는 a-1분 a 더하기 2라고 할 거냐? 방금 배웠잖아. 얘가 방정식이라고 우회적인 표현을 쓰고 있잖아. 1차 방정식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a가 1이 아닐 때는 1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때 x는 a-1분의 a 플러스 2로 풀어낼 수 있지만 a가 1인 경우에는 이게 0 곱하기 x는 3꼴이 돼서 x에 뭘 집어넣어도 우변과 참이 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뭐라고 보셔야겠어요? 불능. 자, 이제부터 제가 해가 무수히 많다나 해가 없다라는 표현 대신에 부정과 불능이라는 두 글자만 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저도 불편하지 않겠어요. 계속 적는 게. 이해하시죠? 예. 똑같은 뜻이니까요. 자, 다음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a-p x의 제곱은 오른쪽으로 넘기면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라고 적을 수 있으니까 아싸 신난다. x제곱이 아니죠. x죠. 아싸 신난다 해가지고 x는 a 더하기 b라고 쓰는 학생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럼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양변을 a 마이너스 b로 나누고 싶으려면 뭘 먼저 확인해야 돼요? 0이 되는 거 안 되는 거. 그런데 여기서는 아무 말이 없기 때문에 0이 될 수도 있고 0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이해되냐? 그래서 a가 b하고 같지 않게 되면 1차 방정식이 되니까 진짜 약분이 가능해서 x는 a 더하기 b가 되는 건데 a가 b하고 같잖아요. 이러면 0 곱하기 x는 0꼴이 되고 x에 뭘 집어넣어도 항상 참이 되니까 해는 부정이 되죠. 모든 실수. 이해하셨죠? 자, 세 번째 거 해볼게요. 얘는 a제곱 마이너스 5a 더하기 6x는 a 마이너스 2인가요? 그죠? 근데 x의 계수가 공교롭게도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x의 계수가 0이 될 수 있는 숫자가 이제 두 개죠. 하나가 아니에요. 그러면 a가 2도 아니고 a가 3도 아닐 때 이때만 뭐가 되는 거예요? 1차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이때 x는 a-3분의 1입니다. 자, a가 2일 때는 0 곱하기 x는 0꼴이 되죠. 그러면 부정. 해가 모든 실수인 형태가 될 거고요. a가 3일 때는 0 곱하기 x는 1꼴이 되죠. 그래서 이때는 불능이 될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의 케이스를 다 풀어야 이 방정식을 바르게 풀어내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차 방정식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미정계수를 섞어서 문제를 내면 생각보다 어렵구나. 물론 얘는 1차인 경우 아닌 경우가 섞어서 냈기 때문에 더 어렵죠. 그죠? 예. 생각보다 좀 어렵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됐니? 됐어요? 네. 자, 다음 절대값 기호를 가진 놈들 풀어볼게요.
일단 절대값 기호를 가진 놈들을 푸는 일반적인 해법은 뭐냐면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값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는 거예요. 그럼 이건 절대값 한 개 있으니까 1보다 작은 경우와 1보다 큰 같은 경우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이건 절대값 두 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경우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은 경우와 x가 3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세 개로 나누는 거예요. 절대값 3개 있으면 4개로, 4개 있으면 5개로, 100개 있으면 101개로 나누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구나. 즉 절대값의 개수의 플러스 1을 하시면 그게 구간의 개수입니다. 아드님? 첫 번째, x가 1보다 작을 때, 선생님 왜 1보다 작을 때 먼저 해요? 라고 하면 글쎄요. 저는 수직선 왼쪽부터 이렇게 훑어서 오는 게 좋거든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2x 플러스 4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면 뭐 나와요? x는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이 마이너스 1은 얘를 생각했을 때 타당합니다.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x가 1보다 작다 일 때만 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온 해는 어디 들어있어야 돼? 1보다 작은 상태여야 되는 거죠. 이걸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일 때는 x-1이 2x 더하기 4잖아요. 이 경우에 x가 얼마 나옵니까? 마오 나오죠. 그죠? 근데 마오는 1보다 크거나 같은 수가 아니잖아요. 타당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 안 되는 해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아셔야 돼요. 이해하죠? 그래서 여기서 적합한 해는 x는 뭐밖에 없는 거예요? 마이너스 1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풀면 되고요. 두 번째, 얘는 그러면 구간이 몇 개 생겨요? 3개 생긴다고 했죠? 잘 봐봐. 이 절대값 정렬이 어떻게 되어 있냐?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값을 기준으로 한 게 작은 순으로 되어 있지 않냐? 마이너스 2가 3보다 작잖아.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맞춰주는 게 더 편하다. 왜냐면 이게 막 숫자를 넣어보라는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거든. 근데 그런 게 아니야. 절대값이 뭐 이렇게 플러스 2도 있고 뭐 마3도 있고 뭐 이렇게 마7도 마5도 있었다고 해봐. 알겠지? 그러면 구간이 수직선 생각했을 때 마이너스 2, 3, 5 해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4개 나오잖아. 맞아? 얘는 뭐냐면 마마마야. 얘는 뿔마마, 얘는 뿔뿔마, 얘는 뿔뿔뿔. 숫자 안 넣어보고 보고 다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순서 맞추면. 이해하시죠? 네. 숫자를 넣어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수직선이 있고 마이너스 2하고 3이 찍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구간인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경우에는 마마하잖아요. 마마하시죠?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7이라고 써도 되겠나요? 맞아요? 그럼 2x는 마6이니까 x는 마3 나오네요. 이 마3은 타당한 해라는 거 확인되시죠? 두 번째,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고 하면 뭐라고요? 뿔마요. 그럼 x 더하기 2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7. 뭐라고 써있냐? 멍멍이라고 써있네. 5는 7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해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범위 안에서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때는 해가 없어요. 세 번째,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러면 뿔뿔이라고 했죠? 그럼 x가 4 나옵니까? 이 4는 타당하죠? x는 마3하고 4다. 이렇게 풀어내실 수 있겠고요. 제가 이 문제를 조금 재미있게 한번 풀어볼까요? 물론 모든 문제에 써먹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자, 저는 이 문제가 어떻게 읽히냐면 제가 절대값의 정의 뭐라고 했어요? 절대값의 정의 수직선의 수직형상에서 원점으로부터. 그렇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니까 이렇게 쓰는 거야. 이게 뜻이 뭐냐면 이거거든.
원점의 좌표가 0이어서. 그럼 이거 뜻이 뭐겠냐? 마이너스 2로부터 x까지의 거리예요. 얘가 0으로부터 x까지 거리라면 얘는 마이너스 2로부터 x까지 거리예요. 얘는 3으로부터 x까지의 거리예요. 그럼 지금 문제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마이너스 2로부터 어떤 숫자인지 몰라요. 어떤 숫자까지의 거리와 3으로부터 어떤 숫자까지 거리의 합이 7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아주 재밌으니까 잘 봐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방금 이렇게 수직선이 있는데 마이너스 2로부터의 거리와 3으로부터 거리 합이 7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마이와 3 사이에는 어떤 점을 잡더라도 거리 합이 얼마가 되죠? 5가 되죠. 그래서 해가 없는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그러면 5를 무조건 확보하니까 이중으로 발생하잖아요. 이쪽으로 나갔을 때 이 거리랑 이 거리를 더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미 이 위쪽의 거리에서 5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여기는 겹치죠. 그냥 7이 되려면 1씩만 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 왼쪽은 해가 얼마냐면 마3인 거죠. 그 마3이 여기 있네요. 그럼 같은 이유로 오른쪽은 해가 얼마겠어요? 4겠네요. 그 4 여기 있네요. 자,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절대값 2개짜리 이 방정식을 보고 마3하고 4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몹시 흥미롭지 않습니까? 절대값의 정의만 가지고 푼 겁니다. 물론 모든 문제에 적용할 수는 없어요. 왜? 이런 데는 못 씁니다. 얘가 절대값이 아닌데 뭘 어떻게 정의를 하냐? 무슨 말인지 알겠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사용해서 계산 없이 답을 맞추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재밌나요? 좋아요. 재밌죠? 그럼 방금 이거 배웠으니까 밑에 거 할 수 있을 거 같잖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야, 절대값의 성질 때문에 너네 오늘 절대값 성질 시험 봤잖아. 이거 있었지? 그럼 이게 뭔 소리냐? 1로부터 3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은 어디입니까? 1과 3의 중점 2. 재밌지 않아요? 꿀잼이죠. 물론 이렇게 풀 건 아니고요. 방금 했으니까 재미삼아 한번 해본 거야. 알겠죠? 이것도 막 구간 나누는 정신 나간 놈들이 있는데 이렇게 절대값끼리 같다고 하면 무슨 뜻입니까? 그냥 같거나 부호가 반대로 같거나. 무슨 말인지 알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얘는 x-1이 3-x와 같거나 또는 x-1이 x-3과 같은 거죠. 근데 첫 번째 거에서 x는 2가 나오잖아요. 두 번째 거는 뭐가 나옵니까? 0 곱하기 x는 마이너스 2잖아요. 이런 거 뭐예요? 불능이죠? 이런 거 해가 없잖아요. 아까 제가 처음 얘기한 것처럼 2만 답이 되죠.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1과 3의 중점. 재밌지 않았나요? 재미없었다면 죄송합니다. 자, 뒷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해법에 대해 써라 라고 했어요. 이건 이제 중3 기준으로 하는 설명인데요. 중3 기준으로 2차 방정식 해법은 첫 번째 뭘 먼저 보고 있죠? 인수분해와 인수분해를 이용한 해법이라고 쓸게요. 사실 인수분해만 이용하는 건 아닌데요. 인수분해를 이용할 때 굉장히 중요한 공리를 씁니다. 뭘 쓰냐면 두 식 A, B에 대하여 물론 의심의 여지가 없죠. A, B의 곱이 0이라는 사실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합니까? A는 0 또는 B는 0으로 해석하잖아요.
여기에 2차 방정식을 푸는 원리가 숨어 있는 거죠. 왜 여기에 2차 방정식을 푸는 원리가 숨어 있냐? 2차식을 저렇게 인수분해를 하면 A와 B는 각각 뭐가 되겠어요? 1차식이 되겠죠? 그럼 A는 0은 1차 방정식이고 B는 0은 1차 방정식이니까 결국은 우리는 1차 방정식밖에 풀 줄 모른다는 말이 맞는 거죠. 못 푸니까 1차 방정식 여러 개로 만들어서 풀겠다 이런 관점인 거잖아요. 3차도 마찬가지고 4차도 마찬가지 다 똑같습니다. 알겠죠? 두 번째 제곱근의 정의를 이용한 해법입니다. 원래 명칭은 이게 맞는데 가르치는 사람들이 맨날 뭐라고 하냐면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해법이라고 가르쳐요. 왜냐하면 제곱근의 정의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완전 제곱식이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냥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다. 이것도 제가 같이 적을게요. 이 두 개는 똑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것도 여의치 않으면 근해 공식을 이용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끔 TV에서 연예인들이 막 수학 너무 싫어 이런 얘기를 할 때 다들 흔히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근해 공식이거든요. 근해 공식도 기억이 안 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근해 공식이 그만큼 널리 쓰이는 공식인 거고 그 사람들이 사실 공부에 대한 관심이 중3 때 끝났다는 뜻입니다. 제 생각에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아무튼 이렇게 세 가지의 풀이법이 있다라고 배우는데 중3 때도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근해 공식 증명 스스로 해본 사람 있어요? 근해 공식의 증명 본 적은 본 적은 없고 해본 적은 없다고요? 이게 뭐라고 해본 적이 없을까? 제가 여기서 증명해 볼까요? 진짜 쉽거든요. 자, 이거 안 써도 돼요. 그냥 보기만 하세요. 우리한테 이러한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다고 합시다. 여기서 해를 구하고 싶어요. 알겠죠? 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제곱근의 정의를 이용해서 풀 거예요. 얘를 이렇게 너무 빠른가? 고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2항하고 A로 나눌 수도 있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러면 2항에서 통분하면 4A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A를 한 번 더 나누니까 이렇게 되겠니 얘들아? 많이 안 많이? 맞죠? 예. 그러면 X 더하기 2A분의 B라는 놈은 제곱근의 정의에 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어쩌고가 되고요. 일단 봐봐. 위쪽에 근호 이렇게 씌울 수밖에 없잖아. 그 다음에 밑에는 사실은 2 곱하기 절대값 A라고 해야 맞아요. 근데 앞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2A라고 써도 돼요. 부호가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만 하시면 2A분의 B만 2항에서 분모 같으니까 묶어주시면 이런 게 만들어지는데 이걸 지금까지 우리는 근해 공식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근해 공식을 만드는 방법이 뭐예요? 제곱근의 정의를 이용한 해법이에요. 그러니까 중3 2차 방정식에서 조금만 관심을 뒀으면 왜 이 둘을 다른 풀이라고 부르는지 좀 이해가 안 될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둘이 똑같은 겁니다. 알겠죠? 일단 2번과 3번은 완전히 똑같은 방법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런데 1번도 똑같은 방법이에요. 아니 왜 1번도 똑같은 방법이냐? 1번은 좀 달라 보이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그 뭐냐면 이런 문제 한 번도 본 적 없죠. 네, 이거 어떻게 인수분해하냐 미친놈이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근해공식이 사실은 강제 인수분해입니다.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해를 강제로 뽑아줬으니까 얘가 어떻게 인수분해한다고 보시면 되냐면 a 곱하기 x 마이너스 해가 두 개 있잖아요. 하나는 뭐가 있어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있고 또 하나는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있죠. 이렇게 하시면 인수분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는 기법을 잘 보면 곱해서 얼마 더해서 얼마 되는 수를 찾기 때문에 대략 정수나 유리수, 간단한 유리수 범주까지밖에 계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못하게 했을 때 우리가 하는 게 근해공식이거든요. 그럼 그건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인수분해를 우리가 못하는 거지. 우리가 인수분해를 도저히 못하게 했을 때 쓰는 게 강제 인수분해, 근해공식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해공식은 그냥 강제 인수분해예요. 앞으로 근해공식은 무엇이다? 강제 인수분해. 강제 인수분해 결국 인수분해잖아요. 그러면 근해공식은 제곱근을 이용하면 풀이하고 같잖아요. 근데 근해공식은 인수분해하고 같잖아요. 그럼 결국 셋 다 같은 거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2차 방정식 해법은 딱 하나, 뭐? 인수분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야, 근데 이거 진짜 인수분해한 거 맞냐? 저 사람 사기치는 거 아니냐? 전개해서 저게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저랑 같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일단 A 놔두고 안쪽부터 전개할게요. 그러면 x의 제곱 나올 거고요. 1차항은 둘이 더하면 되죠. 둘이 더하면 뭐 나와요? 2a분의 2b 나오니까 a분의 b 나오네요. 그죠? 상수상은 둘이 곱하면 되죠. 근데 마마니까 후호 뿔뿔로 보시면 되고 분모는 4a 제곱이고 분자는 합차 쓰시면 b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이게 4a 제곱분의 4ac 나오네요. 그럼 뭐 나와요? a분의 c 나오네요. 이해돼요, 친구들? 그럼 최종적으로 전개해 보시면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 나오네요. 이걸 전개했더니 얘가 나왔다는 사실은 이걸 인수분해하면 쟤가 나온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럼 진짜 인수분해한 게 맞다니까요. 진짜 인수분해예요. 레알 참투리 인수분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인수분해구나. 이 문제를 통해서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예요? 근해공식도 결국 인수분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2차 방정식 해법이 뭐냐라고 하면 근해공식이다. 이러고 끝낼 거란 말이에요. 아니, 인수분해다. 미안합니다. 인수분해다. 이렇게 말하고 끝낼 거란 말이에요. 알겠지? 인수분해가 유일한 해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3차 방정식은 인수분해요. 4차 방정식은 인수분해요. 얼마나 좋아요. 알겠죠? 모든 2차 이상의 다항 방정식의 해법은 그냥 인수분해다.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요. 알았니? 자, 이 문제는 제가 왜 넣냐면 그 2차 방정식 풀 때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공식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타임이 사람마다 다르겠죠. 무슨 말이냐면 나는 분명히 인수분해 못하겠어서 근해공식을 썼는데 갑자기 나보다 수학 잘하는 친구다. 야, 병신아, 이렇게 인수분해 되잖아. 이렇게 하는 경험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인수분해가 되냐 안 되냐는 개인적인 영역이에요. 그런데 근해공식을 빨리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인수분해하는 솜씨가 늘까요? 줄까요? 줄어들죠. 가끔 인수분해 진짜 더럽게 못하는 애들 중에서 그런 애들 있어요.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도 안 해보고 근해공식 썼는데 갑자기 근호 안에 숫자가 밖으로 튀어나오면서 근호가 없어지는 그런 마법 같은 경험을 해본 적이 없나요? 저는 있는데. 저는 있어요. 학교 다닐 때. 있어요. 다 아마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본인이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너무 쉽사리 근해공식을 썼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무섭게 생긴 이 두 개의 방정식은 놀랍게도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물론 저만의 영역일 수 있습니다. 알겠죠? 된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알겠죠?
자, 루트 2 마이너스 1은 뭘 곱으로 할까요? 그냥 루트 2 마이너스 1하고 1에 곱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니 친구들아? 이거 뭘 다른 걸로 뭐 어떻게 보겠어요? 맞아 안 맞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루트 2를 달고 여기에 2를 달잖아요? 그럼 곱해봐요. 1차항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 안 나와? 야, 3 마이너스 루트 2 나오지 않냐? 나온다. 아씨 뭐야? 그럼 얘를 인수분했을 때 뭐가 된다는 얘기냐면 루트 2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1 그리고 x 플러스 루트 2는 0이란 얘기죠. 따라서 이 방정식의 해는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2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쌤 유리화 좀 해줘요. 암 걸릴 것 같아요. 아, 유리화 안 해도 된다니까.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저 답을 틀렸다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문제집의 정답은 다 유리화 돼 있긴 할 건데 그것도 확인을 못 하진 않겠죠. 이해하시죠? 밑에 심지어 무리계수 말고 복소계수인데 이것도 제가 인수분해를 시도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ix와 x의 곱으로 보고요. 여기를 1과 마이너스 1 플러스 i의 곱으로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i하고 마이너스 플러스 1 나오죠? 그럼 2 마이너스 i 나오네요. 나오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안 하니까 발견을 못 하는 거지. 된다고 생각하고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ix 플러스 1 그리고 x 마이너스 i 1 플러스 i 이런 꼴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요. 따라서 x는 마이너스 i분의 1 그리고 1 플러스 i다. 이렇게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은 근해공식이 잘못됐다는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에요. 근해공식은 잘못되지 않았어요. 근데 근해공식을 쓰는 타이밍을 최대한 늦게 가져가라고. 그래야 식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인수분해를 잘하는 인간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근해공식을 너무 쉽사리 손대니까 인수분해가 늘지 않는 거죠.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렇다는 얘기고요. 다음. 자, 켤레근 정리예요. 다 아시죠? 켤레근 정리는 두 종류가 있어요. 뭐하고 뭐? 유리수 계수 2차 방정식의 켤레근 정리와 실수 계수 2차 방정식의 켤레근 정리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유리수 계수 2차 방정식의 켤레근 정리 하나만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쓰고 증명하겠습니다. 증명이 좀 길어요. 부진을 써야 돼요. 알겠죠? 네. 첫 번째. 유리수 계수를 귀찮으니까 제가 유리계수라고 할게요. 유리계수 2차 방정식의 켤레근 정리입니다. 이거는 이제 중3 과정에서 등장을 하고 증명은 제가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증명해 보자고요. 자, P, Q, R이 유리수고요. 그리고 방정식에 한 근이 a 플러스 b 루트 m 이때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때 a와 b와 m이 유리수여야 됩니다. 별 생각 없이 막 그냥 외우시는데 자, 다 유리수여야 돼요. 알겠죠? 자, 이면 다른 한 근은 반드시 a-b 루트 m이다. 이거고요. 자, 중3 때는 그냥 a 플러스 b 루트 m 나오면 나머지 한 건 a-b 루트 m이다. 이렇게 풀리면 문제 다 풀리죠. 고1 수학에서 그러지 않습니다. 자, 이거 유리수 조건과
이거 유리 조건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구 켈레긴정에 쓰면 바로 틀려버립니다. 알겠죠? 일부러 그렇게 냅니다. 틀리게끔. 중3에서는 무조건 다 맞게끔 내는 거예요. 그냥 외우기만 하면 아유 우쭈쭈쭈 잘했다 우리 중3도 이러면서 맞추게 해주는 거야. 그냥 이해 가니 친구들아? 근데 고1 수학은 그러지 않습니다. 너가 지금 켈레긴 정리 확인도 안 하고 써? 틀렸어. 이렇게 한단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이거 다 확인하시고 쓰셔야 되고요. 증명 과정을 보시면 왜 PQR과 A, B, M이 유리수여야만 하는지 그 내용이 확인됩니다. 증명해 보겠습니다. 자, A 플러스 B 루트 M이 방정식의 근이잖아요.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방정식의 근이라는 건 뭐예요? 방정식이 참이되게 하는 값이잖아요. x하게 대입을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p 곱하기 a 플러스 b 루트 m 이놈의 제곱 더하기 q 곱하기 a 플러스 b 루트 m 더하기 r은 0이다. 이건 참이죠. 왜냐면 근 넣었으니까 당연히 성립해야지. 친구들 이해가죠? 자, 이걸 다 전개해서 정리할 거예요. 자, PA의 제곱 하나 나오고요. 2P, AB, 루트 M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PB의 제곱 M 하나 나오고요. QA 나오고 QB 루트 M 나오고 R이 나옵니다. 이게 0이라는 소리죠. 그런데 루트 M을 제외한 모든 수들은 전부 다 뭐예요? 유리수예요. 그래서 PQR, AB의 유리수권이 필요한 거란 말이야. 그럼 무리수의 상등을 쓸 수 있어요. 루트 M을 갖고 있지 않은 모든 애들 다 모아서 묶어요. 그 다음에 루트 M을 가진 애들 공통에서 안 뽑아도 돼요. 그냥 정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정리가 될 텐데 유리수 조건 때문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0이면 확실하죠. 이해되니 안 되니? 이해되죠? 자, 지금도 중요해요. 이때 A-B 루트 M을 대입하면 A-B 루트 M은 지금 근인지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상태에 지금 대입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면 등호 쓰면 안 돼. 잘 봐봐. 선생님 위에 거는 대입한 다음에 는 0이라고 썼잖아. 이거 는 0이라고 쓰면 안 된다고. 아직 성립한지 모르잖아. 그냥 이 상태에 전개해요. 여전히 이게 0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루트 M을 다 알고 있는 아이와 다 알고 있지 않은 아이들은 묶어볼 수 있죠. 이렇게 묶었더니 뭐가 보여요? 저 위에서 우리가 는 0이라고 만든 식에서 여기에 부호만 다르고 구조가 완전히 똑같은 식이 얻어집니다. 그러면 저 위에 값이 0이었기 때문에 여기 이 값도 0이 될 것이고 여기 이 값도 0이 돼서 저 뿔마 부호가 비록 다르지만 이 전체의 값이 0이 돼버리죠. 0이 된 걸 나중에 확인한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A-B 루트 M도 방정식의 근이다 라는 뜻이죠.
왜냐면 저걸 대입했는데 결국 뭐 해버렸다는 얘기예요? 성립해버렸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요리수, 계수, 2차 방정식의 켤레근 적응입니다. 그래서 왜 유리수 조건 필요한지 아시겠죠? 증명 과정에서 유리수 조건이 없었다면 증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 켤레가 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리수 조건이 없으면. 근호 안에 수까지 유리수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왜 그런지 알겠지? 제곱하면서 근호 풀린단 말이야. 알았니? 다 확인하고 써야 되고 그냥 막 쓰면 안 돼. 근데 대부분 계수만 유리수고 계수만 가지고 장난치고 저기 뭐 이런 거 가지고 장난 잘 안 쳐요. 근호 안에 무리수를 둔다든가 그런 장난을 잘 안 치긴 해요. 알겠죠? 네. 어쨌거나 원칙은 그렇다라는 거고. 다음 실계수 2차 방정식 켤레근 정리해요. 시간이 좀 다 됐는데 이거 금방 끝나요. 이 위에 거 똑같은 거 할 거 아니거든요. 다른 거 할 거니까 금방 끝납니다. 다 적었죠? 자, 두 번째. 실계수 2차 방정식의 켤레근 정리입니다. 저희는 계수가 실수예요. 그래서 PQR이 실수 그리고 방정식의 한 근이 A 플러스 BI예요. 이때도 A, B는 실수해야 됩니다. 실수 통일되는 거죠. 저거 유리수, 유리수 통일됐잖아요. 네. 이면 다른 한 근은 반드시 A-BI입니다. 이게 실계수 2차 방정식의 켤레근 적응입니다. 박수를 좀 치고 싶은데. 자, 얘도 증명할 거예요. 증명 금방 끝나니까 쫄지 마시고. 얘는 근이 뭐냐 지금? 복소수지. 그래서 Z를 A 플러스 BI라고 해볼게. 그러면 Z가 근이 될 거니까 PZ의 제곱 더하기 QZ 더하기 R은 0일 거 아니니 친구들아?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0이라는 사실은 좌변이 결국 뭐라는 얘기예요? 실수라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복소에서 무슨 얘기했죠? 실수는 켤레를 취하면 어떻게 된다고? 변한다고 변하지 않는다고? 여전히 같다고 했잖아요. 이렇다는 얘기죠. 양쪽에 켤레를 씌우면. 근데 켤레 복소의 성질에서 상수의 켤레는 켤레의 상수배, 합차의 켤레는 켤레의 합차, 곱의 켤레는 켤레의 곱, 몫의 켤레는 켤레의 몫이었으니까 얘를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영은 켤레 씌워야 0이잖아요. 야, 마지막에 이 식뜻이 뭐냐 친구들아? 이거 방정식에 Z바 대입한 거 같지 않냐? 그치? 응. 즉 Z바 A-BI도 방정식의 근이죠. 이처럼 켤레 복소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엄청나게 쉬운 증명이 가능하죠. 아까 위하고 다르죠. 그죠? 사실 얘도 아까처럼 증명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복소수의 상등 이용해서. 근데 이미 아까 앞에서 똑같은 증명을 한 걸 또 한 번 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마침 켤레 복소수의 성질을 이용하면 쉬운 증명이 가능하니까 이걸 가지고 해본 거죠. 알겠죠? 다음 시간에 제가 실수 2번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오답 남은 거 이어서 하겠다고 했어요. 알겠죠? 네. 그리고 복소수는 또 한 주간의 숙제로 나갔으니까 좀 풀어보시고요. 안 되는 거 질문하셔도 돼요.